교재는 386페이지에 우리 유형 상사 있죠? 자, 회사 3200번 유형 상사, 유형별 연습으로 옮겨가고. 먼저 문제에서 수동 계산 문제하고 자동 계산 문제가 둘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수동 계산 문제를 분개를 먼저 하고 한 번에 12월 31일 날 쫙 입력을 할게요. 수동 계산 문제. 자, 먼저 첫 번째 2021년 9월 1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분개를 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지금 9월 1일 날 먼저 가입을 했어요. 얘는 말장난을 조금 해뒀어요. 그럼 일단 9월 1일 날 납부할 때 어떤 계정 과목 썼는지 적혀 있나요?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일반 전표 9월 1일자로 해서 보험료 납부한 거 60만 원을 찾는 거예요. 선급 비용이라고 했는지 보험료라고 처리했는지 9월 1일자에 납부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가입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60만 원을 처리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장난쳤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장난쳤다고 한 건 9월 1일 날 가입을 했지만 보험 기간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9월 달부터가 아니고 10월 달부터죠. 그리고 월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제가 이런 표현 썼었어요. 자, 2021년 귀속되는 거는 10, 11, 12, 3개월이고. 그죠? 그러면 2022년 귀속은 9개월이죠. 그럼 한 달에 5만 원씩이니까 올해 15만 원은 얘는 보험료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45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말 이해가시죠? 60만 원이 1년치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처리한 건 보험료라고 처리되어 있는 거 방금 확인하고 왔죠? 그러면 대변에 보험료라고 써줄 거고, 자, 그럼 이 보험료는 얼마를 취소해야 될까요? 그렇죠. 45만 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45만 원 취소해야 방금 60만 원 적혀 있던 걸 15만 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한마디로 선급 비용이라고 할 부분만큼 내년 거를 취소하는 거죠. 그럼 이만큼 차변에 상급 비용이다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거 분개였어요. 다음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어 있다. 자, 그럼 일단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차입금이니까 부채죠. 이거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건 이자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빌린 거니까 이자 비용이 기간 경과분 올해 발생한 게 30만 원인데 장부에 미계상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자 비용 30만 원을 인식시켜라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비용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비용 자리인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써서 30만 원을 쓰는 게 우리 이자 비용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근데 아직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이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 안 한 거거든. 자,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정기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 미수이자라는 건 우리가 이자 받아야 되는 거죠. 정기적금이니까. 그럼 이자 수익을 25,000원 계상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계 처리하라. 못 받은 이자를 회계 처리하라. 그게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이자 받아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25,000원을 쓰고. 근데 얘 아직 못 받은 수익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25,000원이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자, 다음 4번.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은 5만 원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는 무슨 이야기죠? 얘가 과거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자를 받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을 돈을 받으면서 전부 다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해 뒀는데 이 중에서 5만 원은 지금 선수분 미리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말 수령 분계로 이자 수익을 5만 원 미리 받은 거니까 취소하고 대변의 얘를 지금 선수분 인식하라는 건 선수 수익으로 5만 원을 인식하라 그 이야기예요. 얘는 지금 이분계를 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시험 때는 이렇게 성의 없이 쓰진 않아요. 조금 더 구구절절하게 내용 설명을 하는데 얘는 좀 짧게 잘랐네요. 자, 다음 5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계산 시 미사용분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1년도 말 계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소모품 B라고 했는데 미사용액 줬으니까 이 금액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소모품비 수정 분계는 소모품비로 처리했으니까 대변에 소모품비 그리고 미사용액 10만 원 쓰고 차변에 소모품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6번.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현금이 많았다는 거죠. 과다액 많았는데 원인 못 밝혔대요. 그러면 일단 자, 계산하는데 현금 많았다고 하면 대변에 잡이익이라고 써주겠죠. 부족하면 잡손실, 많으면 잡이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니까 잡이익은 대변에 쓸 거고 잡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쓸 거예요. 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기억하세요.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고 수익 자리는 대변이에요. 그죠? 우리 나중에 우리 분기할 때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차변 올 거고 처분이익은 대변 올 거고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차변 올 거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은 대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 자리는 차변, 수익 자리는 대변. 기본 베이스죠. 그럼 이제 과거에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했다고 적혀 있죠. 우리 차변에 현금과부족이다 3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사실 과거에 이렇게 처리한 거죠. 얘가 바로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과거에 현금이 많았대요. 그럼 많은 만큼 10만원을 높이면서 대변에 현금과부족 10만원이다 이렇게 과거에 써뒀겠죠. 과거 많을 때에. 그래서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온 거고 대변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잡이익 쓴 거예요. 자, 다음 7번에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식이 필요 없어요. 내년에 상환할 건지만 보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은행 거는 6월 30일 날 일시 상환 예정이죠. 내년 22년도에. 그럼 얘는 내년에 상환할 거니까 유동성 대체를 할 거고, 근데 경기은행 거는 23년도에 갚을 거니까 내년엔 아직 올해는 아직 장기 차입금이라고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유동성 대체를 해줄 거예요. 예, 내년 상환하는 것만. 그럼 3천만 원만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대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일단 지워주기 위해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 3천만 원이다 쓰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우리은행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8번 단기매매 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A 회사 거는 12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주당 200원이 내렸죠. 그죠? 그리고 B 회사 거는 1000주인데 6000원짜리가 5500원으로 주당 500원이 내렸네요. 자, 얘는 순액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분괴를 하는 건데 둘 다 내렸네. 그럼 지금 A 회사 거는 1000주인데 한 주당 200원이 내렸으니까 20만 원이 내렸고 B 회사 거는 1000주가 있는데 지금 한 주당 500원이 내려서 50만 원이 총 내린 거죠. 그죠? 지금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기말의 평가는 공정가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다 합쳐서 지금 우린 내렸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70만원 내려주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7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시험에서 특이한 경우로 각각 하라 그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쳐서 하시면 돼요. 관습적으로 이동평균법 쓰기 때문에 평균을 내두니까 한 번에 하시면 돼요. 뭐 각각 하라 그러면 뭐 얘 20만원 평가손실, 50만원 평가손실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죠. 각각 하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수동계산 적혀 있는 거 끝났죠. 자, 그럼 8번까지 자,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자, 여러분들이 직접 분개를 하는 거예요. 자, 쭉 먼저 분개를 하세요. 자, 이제 자동계산 문제들을 좀 볼게요. 먼저 기말상품 재고액은 그냥 무조건 자동계산해서 할 거고 2번은 기말 현재 결산에 반영할 단기 감가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럼 얘네들은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를 준 거니까 그럼 이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직접 쓰는 거예요. 이 앞에는 고정자산 등록을 했으니까 불러온 거고 이렇게 알려주면 그냥 건물, 비품, 영업권 찾아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요. 다음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그리고 받을 어음, 그리고 1%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럼 얘는 지금 잠시 후에 장부 보면서 계산해보고 먼저 4번에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500만 원이다.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정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일단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해서 뺀 나머지만 올해 처리할 거죠. 그럼 그 금액도 잠시 후에 확인해보고 5번에 단기 법인세 추산액은 16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확인해 그 선납세금 보고 수동계산으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3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자, 합계잔액 시산표. 자, 외상 매출금을 먼저 찾아서 먼저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 잔액이 643,176,000. 여러분 이 금액인가요? 자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외상 매출금 쓴 거에 영향을 받겠죠. 우리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외상 매출금 쓸 거잖아. 받으러 오고. 그 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시험 때도 이건 그래서 옆 사람 거 뺏기면 안 돼요. 내 걸로 해야 돼요. 답안지에 나온 거하고 나하고 답이 틀려도 내가 앞에 문제가 틀려서 영향 미친 거면 내 거 계산한 거는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틀려놓고선 또 이 답을 출처불명의 다른 사람 거 베껴서 쓰면 똑같아도 틀리게 되는 거니까 자기 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의 1%를 할 건데 1%면 643,176,000. 이 금액을 저는 설정할 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죠? 과거에 문제 풀면서 다 끌었었기 때문에 없겠죠. 그래서 자, 이 금액을 전액 설정을 할 거고 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받을 대손 충당금을 보면 1,630만 원인데 이 금액의 1%를 하면 얘는 16만 3천 원이 되겠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보이네요. 그러면 11만 3천 원을 저는 할 거예요. 자, 저하고 이 값이 틀리신 분들은 본인 거에 이 금액들 가지고 본인 거에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본인 거에. 그럼 이제 본인 거 금액들 계산을 이렇게 해놓고 자, 다음은 우리 퇴직급여 추계액이 1,500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서 조금 화면을 내리시면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을 거예요. 이거 찾는 거 힘드신 분들은 컨트롤 F에서 퇴직이라고 치시면 돼요. 컨트롤 F에서 퇴직이라고 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바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잔액이 1,000만 원이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추계액이 1,50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액은 1,500만 원 추계액 빼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니까 5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500만 원만 올해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이따 우리 자동결산에서 퇴직급여 전입액 이렇게 적혀 있는 곳에다가 써주면 분개해 줄 거예요. 500만 원을 자동결산에서. 자, 다음 5번에 법인세 추산액이 있는데 산납세금. 자, 제가 제일 첫 화면에서 보일 거라 그랬는데 너무 많았나 봐요. 첫 화면 안 보이고 조금 내려야지 보이네요. 아래쪽에 있어서 산납세금이 46,200원이 있네요. 산납세금이
그러면 이 선납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 결산으로 아이고 차변에 지금 차변에 선납세금의 잔액이 있죠. 차변에 선납세금 잔액이 있죠. 이걸 대변으로 써주고 이제 정리하는 분계니까 46,200원. 그리고 차변에 얘는 법인세다. 법인세 등 46,200원이다. 이렇게 쓸 거고 자동 결산에서는 법인세 계상액에 지금 법인세 추산액이 160만 원이라고 했고 빼기 선납세금을 하면 얘는 160만 원에 하면 155만 3,800원 얘를 법인세 계상액에 입력할 거예요. 자동 계산에서 그럼 지금 자동 계산이었지만 수동 계산해야 되는 얘가 하나 있죠. 그럼 이걸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법인세 등 방금 그래서 까먹었어. 36,200원 대변에 선납세금 46,200원. 자, 이 분계를 꼭 먼저 해야 돼요. 이걸 하고 들어가야 되었고 뒤에 하면은 틀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동 계산해야 되는 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 자료 입력 가서 엔터 치고 얘는 그냥 확인.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이 800만 원 있다고 했죠.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에 800만 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800만 원 쓰면 800만 원 빼고 매출 원가로 뭐 다른 데도 100만 원씩 썼었나 봐. 그죠? 자, 하셨죠? 800만 원이라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감가상각비 반영하는 건 아래 판관비의 아래쪽으로 가면 자, 여기에 4번에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여기에서 건물 감가상각비 600만 원, 비품 감가상각비 120만 원, 영업권은 150만 원. 지금 여기 건물, 비품, 영업권에 그냥 올해 단기 감가상각비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으로 분개해 주니까 오히려 고정자산 등록할 때보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판관비 조금 위쪽에
위쪽이 아니라 여기구나. 자, 대손 삼각 있는 곳에 감가상각비 아래에 대손 삼각에 자, 우리 앞에 본인이 계산했던 금액들 있죠. 외상매출금 저는 643만 1760원이고 받을 어음은 11만 3천원이었어요. 본인이 계산했던 금액을 여기에 써주고, 다음 퇴직급여 추계액 우리 앞에 이렇게 계산한 거 있죠. 500만원 할 거라고 한 거 500만원. 자, 이 500만원은 자, 이쪽에 보시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퇴직급여 전입액. 자, 이 아래 3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아니에요. 퇴직연금 충당금이에요. 퇴직연금. 그래서 여기다 쓰시면 차변의 퇴직연금 충당 전입, 대변의 퇴직연금 충당 부채로 분계되는 거니까 틀린 분계라서 오답 처리돼요. 퇴직급여 전입액에 해야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차변의 비용 계정 과목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추가할 금액 50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세 있었죠. 그럼 우리 법인세에 대해서 이 금액만 이제 추가 계상할 거라고 정리했었죠. 이게 이 160만 원이 법인세 추산액인데 미리 낸 세금이 있어서 선납세금 뺀 나머지를 내년 3월 달까지 낼 거다라고 분기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금액을 화면 제일 아래로, 그럼 46,200원은 들어와 있죠. 그러면 그 아래 법인세 계상에다가 여기에 155만 3,800원이라고 쓰면 얘 둘이 합쳐져서 법인세는 160만 원이다라고 나오죠. 아래에 155만 3,800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얘도 끝이네요. 그럼 전표 추가 그리고 예. 그럼 일반 전표 분계를 좀 볼게요. 12월 31일 날 보면 자 우리가 처음 했던 게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 쓴 이유가 나머지는 팔렸다라고 매출 원가로 대변의 상품 지우고 팔린 만큼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분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의 감가상각비는 우리 건물 거 그리고 비품 거 그리고 영업권 거는 여기에 분계 다 들어와 있죠. 지금 우리가 적었던 그 금액으로 분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적었던 금액으로 분계가 되어 있죠. 다음이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저 외상매출금에 적은 거, 받을 어음에 적었던 거, 이 금액으로 분계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방금 500만 원 퇴직급여 전입액에 썼던 거 있죠? 걔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법인세에 대해서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 세금으로 되는 거 금액 있죠.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이랑 같이 보는 건 이렇게 분계된다고 보는 것도 있고, 나중에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분계하면 돼요. 직접 차변 대변으로. 그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분계가 들어와 있으나 내가 직접 하나 정답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법인, 특히 세무 이것까지 공부하신 분들, 우리 반이 일어날 일이죠. 법인세 때문에 수능계산하고 자동계산하기 귀찮아서 수능계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2분계하고 결론적으로 2분계가 합쳐져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160만 원이라는 거 알려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냥 법인세 등 160만 원 다 쓰고 대변에 산납세금 46,200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세금 155만 3,800원이다. 그냥 2분계하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얘 써서 분계 안 시켜도 한 번에 다 처리되잖아. 그래서 얘가 어차피 수능 계산 해야 되니까 온 김에 그냥 처리해 버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반자동이라고 했었는데 다만자동이잖아. 나중에 K랩 가면 여러분은 K랩을 좋아하게 돼요. 대손충당금 계산했죠? 컴퓨터가 계산 다 해줄 거예요. 우리는 1%, 2%만 쓰면 애가 계산해줘. 그리고 선납세금 정리까지도 자동 계산해서 다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계산이 좀 편해서 K랩은 그리로 가는데 스마트에는 선납세금 정리를 꼭 수능 계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 김에 처리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로 처리해도 되고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선납세금만 따로 이렇게 분계시켜 놨고 자동 계산해서 나머지 분계시켜서 어차피 둘이 합치면 방금 그 분계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처리를 해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기본 예제에 있는 거 봤고, 자 이제 우리 지금 15분인데 좀 쉬었다가 또 더 계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